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 9일 월요일이에요. 네. 좀 지루한 장인데, 그래도 잘 버텼죠?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뭐, 버텨야지 뭐 어쩔게요, 그죠? 네, 뭐, 그렇다고 나쁜 장도 아닌데, 버텨야 될 겁니다. 잘생긴 얼굴 보면서 좀 버티세요. 뭐, 어때야? 그냥 뭐, 에이, 주식이 어찌됐든 말든, 그냥 뭐, 네, 일단은 빛나잖아요. 네. 자, 추석 부를게요. 유연한 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예쁜 하늘님, 서남수님, 형준님, 빨강루시님, 찐마이님, 이은희님, 부자송님, 예스님, 네, 어서 오시고요. 화수분처럼님, 행복한 뜨은기님, 행복만땅님, 진민철님, TSP님, 사랑해님, 그리고 행복한 공간님, 겨우사례님, 천억부자님, 코스모스님, 이영란님, 둥천사님, 조아맘님, 최종건님, 양봉사냥님, 여기가 실시간 방송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알고 왔죠? 그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실례합니다. 네,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오르는 걸까님,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유대북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자, 잭슨 케빈님, 김소영님, 스티븐 킴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 또 만났네요.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그 노래 있죠. 또 만났네요.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언제쯤 말을 건넬까?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1톤짜리 황금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 루시님, 눈부실 시간이죠? 선글라스 다들 준비하라. 근데 괜찮아. 네. 써니쌤님 어서 오시고요. 양불의 사탕님, 최한승님 어서 오세요. 또 우리 최씨 가문에 중요하신 분이 또 오셨군요. 네. 양불의 사장님은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고요. 부자오빠님 어서오세요. 풍림부자님, HQ님 어서오세요. 우리 HQ님은 애교둥이에요. 애교둥이. HQ 네, 1%만 더 님도 어서오시고요. 근데 Q보다 Q가 더 이쁘죠. Q 네. 막 와이프한테서 베개 날라온 소리 들릴 것 같아요. 네. 신지영님, 강아지가 혈변을 봤어요. 뭘 먹었지? 병원에 꼭 데리고 와보세요. 네. 최강우통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석은 이젠 부를까요? 네. 오콩이엄마님. 그 보리가 웃는 거요?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네. 자, 수박 먹어서, 그럼 수박이 나온 게 혈변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수박입니다. 수박똥. 수박똥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냥 내일 보세요. 내일 변을 보시고요. 혈변이 아닙니다. 네, 뭐 빨간물 나온 거 뭐고. 그럼 뭐 우리 저거 뭐야 매운 곱창 먹고 피똥 쌀 때 보면 다 피똥이게 그냥 그러기로 하는 거지. 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수박똥이에요. 수박똥. 빨간 거 먹고 빨간 똥 싸는 겁니다. 씨는 있었나? 네. 강아지가 수박을 좀 많이 먹었나요? 수박을 찬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 거는 많이 먹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강아지 잘 돌봐주시고요. 자 방송을 시작합시다. 오늘 방송 제목은요 지루한 횡보장에서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것만은 하지 마라. 뭔 말하지 다 아시겠죠. 또 잔소리가 여기 장착이 돼 있어. 잔소리 해가지고 막 장착 팍팍팍팍. 네. 엄마한테도 안 듣는 잔소리를 주식 방송에서 내가 들어야 되겠냐? 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네, 엄마보다도 살벌하게 오늘 잔소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횡보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네, 알아볼 겁니다. 임제제벨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오해피데이 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지수가 옆으로 누웠어. 자, 옆으로 누운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옆으로 왜 누웠어요? 옆으로 왜 누웠어, 오늘?
오늘 왜 떨어진 거죠? 어제 그저께 왜 떨어진 거고 오늘은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왜 다시 내려왔을까요? 네, 내려온 이유를 아시겠어요? 최선미 님도 반갑습니다. 지수가 오늘 도대체 여기 왜 내려온 거지? 무엇 때문에? 이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에요. 왜 내려온 거야 도대체? 여기에 꿀을 발라놨나? 네, 먹을 게 있나? 자, 여기서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수급. 또 수급이야. 또 수급. 결국에는 수급밖에 없어요. 수급. 누가 얼마만큼 샀는지, 누가 얼마만큼 팔았는지, 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장이 왜 저렇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자꾸 틀어지고 자꾸 얻어맞고 밥을 아침에 못 얻어먹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왜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도 않아. 그럼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잠이 들지. 그럼 너는 이 시국에 잠이 오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돼요. 왜 그런지. 전영승님 반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말해주지 않아. 굉장히 답답하죠? 시장 말해주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기에 저게 화가 났지? 어제 내가 술 먹은 거 있나? 뭐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세요. 내가 어제 술 먹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어제 늦게 와서 그래? 내가 어저께 뭐라 해서 그래? 막. 근데 생각했던 것도 되게 단순한 이유들이죠. 네, 담비랑님도 어서 오세요. 남녀가 둘이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화가 났어. 여자가 화가 났는데 남자가 도대체 왜 화가 났는지 몰라. 적당히 오신 거예요. 어차피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헛소리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늦은 건 아닙니다. 네. 해피리치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상투시님 잘 오신 거예요. 네. 왜 화가 나는지 몰라. 그래갖고 남자가 막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오늘 어디가 아프니? 뭐가 뭐 안 좋니? 내가 뭐 잘못했니? 아 됐어. 말 시키지 마. 아, 기분 나빠. 아, 나 요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럼 막 만져보도 못하지.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여자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아침에 마스카라가 잘못 그려졌어. 눈썹에 여기 좀 삐져나왔어. 오늘 아침에 내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전혀 남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죠? 네. 전혀 남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남자는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결국엔 남자가 화를 내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빠 때문에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죠. 됐어! 집에 갈래.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면 참 좋은데,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게 눈썹이 좀 번져가지고 기분 나빴어.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근데 알려줘도 문제긴 하죠. 네. 에이, 그거 갖고 그래. 이게 단순한 문제 같아? 오빠는 내 마음 몰라? 그러면 거기서 왜 그거 갖고 또 진지하게 궁서체야? 그러면은 또 기분 나빠서 화나지. 참 힘든 일입니다. 네, 연애도 사실 주식만큼은 힘들어요. 근데 연애는 어떻게 싸울 대상이라도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싸울 대상 자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니르바나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할 거야? 왜 빠졌니? 물어보면 야, 왜 빠졌냐? 응? 왜 빠졌어? 응?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거든. 근데 우리 부자 오빠님이 잘 아셨어요. 외계인, 개관, 연계금. 이 개놈 새끼들이 다 팔아치운 거예요. 다 팔아치웠어요. 왜 팔아치웠을까? 나 진짜. 수급이 매수로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 오르지 못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빨강마님 어서 오세요. 절대 오르지 못하는 것만 아십시오.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금융투자는 매수하지 않아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연기금이 매도하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있죠.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사들였어. 얘네가 한 2천억 팔았는데 얘네가 한 5천억 샀어.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매도를 압도하는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지 오늘. 얘도 팔고 쟤도 팔고 걔도 팔았어요. 개인들이 그럼 많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1조 4천억이나 샀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샀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매도를 위해서 때리는 거고 밑에서 받아먹는 거고 다르죠. 받아먹었다는 표현도 아니야. 난 사기 싫고 그냥 밑에서 대나는데 가다가 걸려든 거지.
네,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야 되니까. 개인들은 물량을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아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가? 대형주만 판다요, 대형주만. 큰 놈만. 나는 큰 놈만 노린다 이거예요. 옛날 영화에 그런 게 있었죠. 나는 한 놈만 패. 막 그냥. 네, 주유소 습격사건이었나? 네. 거기서 이제 유호성이 그랬죠. 나는 한 놈만 패. 씨, 막. 네. 얘네들은 대형주만 갖고 놀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건 있어. 그 자기들만의 원칙. 난 돈이 많은 집단이야. 돈이 많아. 나 돈이 많은데 내가 뭐 쬐깐한 거 가지고 건드리겠어? 난 큰 거 갖고 놀 거야.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게, 큰 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대형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작은 돈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주가가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막 400주짜리에 내가 한 1000억 원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수익내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형주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 때도 대형주, 팔 때도 대형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장이 변동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님, 전설의 복부인님, 김건우님도 반갑습니다. 장의 변동성을 가지게 돼요. 왜? 우리나라는 뭐지?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방식. 지수가 결정이 되는 그 포지션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400조지? 오케이, 네가 이만큼 먹어. 하이닉스가 100조라고 네가 이만큼 먹어. 그 밑에 뭐 있는 애들이 니들이 이만큼 먹어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은 지수는 이만큼 움직여야 돼. 네가 제일 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물 포지션에서 내가 수익을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지 내가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보통은 양방향 매매라고 그랬죠. 한쪽 방향, 즉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간 안에 가둬가지고 하는 가두리 매매를 합니다. 수익률은 적어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정한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때려. 이걸로 이 안에 가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익을 내면 가둬야 되잖아요. 가둬놔라고 얘기하는데 뭘로 가둬야 될까? 대형주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돼. 계속 떨어지면 안 돼. 받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리니까, 야, 너무 많이 갔어. 조금 더 내려. 지수를 어디에 가두려고요? 3250포인트 전후로 가두려고. 왜? 안전빵이거든요. 저점권, 고점권, 박스 안에서 안전빵. 이 얘기는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내려갔는데 매수가 훅 들어와요. 매수가 훅 들어오는데 누가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날 매수가 들어갔어요. 어디에? 삼성전자에,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전자에만 집중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샀는데 대장 애들에게만, 시총 상위권에만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빵 치고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그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지가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훅 치고 올라가죠. 지금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이 2300조? 이쯤 되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합치면 600조 정도 돼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300대 600이면 6424 라고 하고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무려 이 두 종목이면 이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4분의 1. 4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2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만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올라갔다 그러면 지수가 0.25가 상승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수의 방향을 딱 자기네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놀면 돼요.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자, 그러면 만기를 앞두고서 얘네들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내려가면 올려놓고 올라가면 때려놓고, 그 일정 상황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이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이 지수가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다가
휴가를 또 아직 가서 복귀를 안 했어. 휴가 복귀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전시 상황인데 아직도 복귀를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네. 네, 지금 휴가를 반납하고 와야지! 네, 어디서 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근데 이번 주까지 성수기죠? 네, 휴가들 많이 가시니까 이번 주까지 성수기라고 해서 휴가를 많이 가셔서 복귀가 아직 안 됐어. 그럼 뭐예요?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 줄었잖아.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매도가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래가 없는데 매도가 나왔어. 어떻게 돼요? 지수가 하방으로 1% 빠질 게 2%가 빠집니다.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래가 없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매수가 들어올 때는 훅 올라가고요. 매도가 들어올 때는 훅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조금 있다가 이제 휴가에서 복귀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거래량 좀 늘어나고 좀 받아주는 게 있거나, 뭐 버틸 수 있는 게 있거나,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지게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들이 가지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지수를 가지고 놀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아주 개떡 같은 상황인 거죠. 얘네들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불법이냐? 아니지. 지들이 사고 팔았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거 뭐 사고 파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시장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가겠다. 이거는 뭐 그냥 도덕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 거고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아.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서 밀어버리면 되지.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동학개미 운동 때. 그죠? 동학개미 운동 때. 동학개미들이 야 됐어 외국인 기관 팔고 있어? 다 사 괜찮아. 어쨌든 돈 버는 승리에 와다다닥 밀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돼요? 실제로 얘네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쫙 치고 올라가죠. 너 팔았어? 1조 팔았니? 우리가 1조 2천억 산다.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 되니까 맥을 못 치고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참 좋을 때였어요. 개인들 수급만 보면 됐거든. 원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오죽하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네. 개인 투자에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수익을 이만큼 내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뭐냐면 횡보장이 나타났어요.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쯤 되면 거의 한 100% 정도 올라갔다 봐야 되겠죠.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양분화되기 시작해요. 이때만 하더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막 찍고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좀 팔까? 네, 이런 애들 거 있잖아. 이런 애들. 네. 정순자님, 부자미님, 쑥쑥이님, 러블리 피트님, 빨봉가자님 어서오세요. 네, 나는 좀 팔까?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지금 100% 먹었으면 됐는데, 50% 먹었으면 됐는데, 나는 좀 팔고 싶은데?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의 최대 단점이에요. 왜냐면 외국인 자금이나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누가 집행해요? 지들이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야 1000억이야? 1조야? 집행해. 그러면은 그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집행을 해줘요. 매수야? 1조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해주잖아요. 매도야? 그럼 1조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해주는 거. 왜냐면 지들이 집행권자니까. 근데 개인들한테 10조가 들어왔어. 근데 이거는 철수 아빠 거, 영인의 엄마 거, 뭐 뒷집 또리 아빠 거,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내 것도 있고. 나는 안 팔을래! 라고 하지만 또리 아빠가 팔아요. 그걸 보고서 영인의 엄마가 같이 팔아요. 또 철수네 아빠는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죠.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연속적인 자금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횡보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탈락한 개인들 또는 팔아먹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개미들은 떠났어요. 네, 돈 벌어서 떠났어.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해외로 떠나가지고 이제 뭐 서학개미가 됐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전설의 고향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습니다. 네, 그 후로 떠난 동학개미들은 서학개미로 변신을 하였더네. 뭐 등등 그랬다나 말았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해외 시장을 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떠났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가 됐냐면 어쭈 이거 봐라, 이제 우리 맘대로 되네.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맛만 조금 보여줬을 뿐인데 증시가 그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도마개미 운동이니 어쩌니 막 그러면서 이번이 기회니 삼성전자 뭐 목표 주가 나오니 얼마나 데리고 놀기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린이 분들이 그냥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나도 사야 되겠다. 엄마 주식 사주세요. 엄마 삼성전자 사주세요. 언제까지 연결됐어요? 이게 올 설날 때까지 1월 달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린이 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 분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네 지금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이런 것들에 물려가지고 수익은커녕 네 부부싸움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내가 그때 사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주식은 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막 그런 것들. 네 현우님 어서 오세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발달된 이야기예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다 수급이에요, 수급. 이 외국놈들이, 기관놈들이,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기관놈들이 문제였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연기금의 문제였고, 연기금은 이제 또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또 팔고 있어. 아주 사악한 놈들이죠. 그래서 연기금 애들은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안 척도 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마. 그냥 그 연기금이 있는 그 공단 있는 쪽으로 오줌도 싸면 안 돼요. 아주 사악하죠. 네. 원래는 사실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방어 물량이 들어와 줘야 돼요. 연기금 쪽에서요. 왜냐면 기관은 뭐냐면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시죠? 올라갈 때마다 다 팔았거든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위기 상황에선 당연히 기관이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증시를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세력이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급의 역할은 기관이 바닥을 잡아가지고 조금 올려놓으면 외국인이 바통 받아가지고 더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에서 개인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상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관도 수익, 외국인도 수익이긴 한데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미리 산 사람은 수익, 나머지 왕창은 손실. 대부분이 이런 페이스예요. 근데 지금 어땠냐? 동학개미들이 수익은 많이 냈어요. 근데 뒤늦게 참여한 주린이들이 아주 피곤한 상태가 됐죠. 이때는 동학개미도 돈을 벌고 외국인도 돈을 벌었어요. 기관 애들은 올라가면서 계속 팔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팔아서 수익을 챙겼죠. 누구만 손해본 거죠? 주린이만. 초보자들만, 시장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만 손해를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손해본 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뭐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주식 투자라는 게 늘 수익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님 어서오세요. 주식 투자한다는 게 뭐 맨날 손실만 나는 건 아니고요. 또 시장 자체가 또 그렇게 나빴다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손해가 났다는 것은 운이 나빴다 봐야 되겠죠. 네. 왜 삼성전자를 샀을까? 뭐 이런 거. 왜 하이닉스를 샀을까? 이런 걸로 해서 네. 왜 LG전자를 샀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힘들어진 거지. 이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뭐 당연한 부분 생각해요. 근데 지수나 시장 상황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아시죠? 부자 곰돌이님 어서오세요. 아시죠? 시장이 지금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경기의 상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30,000원이 됐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야! 10,000원에 샀지만 30,000원에 갔어? 오케이. 지금은 200%밖에 안 되지만 나는 10,000%까지 갈 거야. 난 평생 들고 가야 되겠어. 100,000원까지 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소고기 사 먹을 생각을 하죠. 엄마 나 돈 벌었어. 여보 나 돈 벌었어. 차 바꾸죠. 집 바꾸죠. 집은 못 바꾸나? 하여튼 차 바꾸죠. 소고기 사 먹죠. 네. 뭐 어쩌고저쩌고 흥청망청 써대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팔아먹고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임스나 토마스 사람 아닙니까? 걔네들도 그냥 얼굴 크고 키 크고 뭐 그거
크고 뭐 그런 뭐또 클 뿐이지 뭐 작은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작은 애들 흐물거리면서 작으면 좀 그렇겠다, 그치? 네, 서양 애들이 다 좋은 건 아니야. 아무튼 네, 네, 아무튼요, 네, 걔네들도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요, 사람 아시잖아요. 뭐 외국인도 사람이고 기관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수익이 나면 팔아먹고 싶겠지. 돈이 많은 사람도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존엄성이잖아.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수익이 났을 때는 팔고 싶어. 계속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여기서 사고 싶지만 여기서부터 들고 온 사람들은 팔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주식을 넘겨주면서 한마디 한다고 그랬잖아. 네, 이 주식 사고 싶어요? 내가 드릴까? 그러면 네, 어서 주세요. 그러면은 아따 호구 왔는가? 탁 주고서 네, 홀랑 탈출하겠지. 네, 그러면 그걸 받고서 그냥 자기가 호구가 된지도 몰라. 그냥 도박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누가 호구라고? 내가 호구라고 그랬어요. 딱 도박판 딱 봐봐요. 근데 호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호구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내가 주식을 샀어. LG전자가 아니라 LG화학이지. 네, 내가 주식을 샀어. 주식을 딱 샀는데 넘겨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냥 뉴스에서 뭐 150만 원 간대요. 막 이거 야 150만 가면 지금 100만 원인데 50% 수익 내야지. 그럼 내가 1억만 넣으면 1억 5천이 생길 테니까. 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할까? 5천만 원 수익 난 거 뭐 할까? 막 밤에 잠을 못 이뤄. 막 뒤척하면서 여보 5천만 원 생기면 뭐 할 거야? 휘스리 말고 잠이나 자. 막 네, 정말 휘스리가 됐지. 네. 그걸 왜 꿈을 꾸냔 말이야. 매수를 해놓고 나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로또 샀는데 말이야. 로또 당첨되면 뭐 할까? 휘스리 말고 잠이나 자. 잠이나 주무세요. 그거 맞춰서 당첨이 되면 그때 생각하시란 말이야. 아시죠? 근데 여기서 꼭 꿈을 꿔. 사람들이 물론 꿈을 가지고 그런 창의적인 걸 가지고 창조적인 걸 해내야 되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직접적으로 나에게 손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이게 불문율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이 얘기야. 그렇다면 위에서 얘네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란 말이야.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처음 주식을 사는 거니까. 아, 더 올라가겠지.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여기에 밑에서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 아, 팔고 싶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왜? 그걸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고기가 맛있어. 근데 채식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고기 못 먹어! 먹지 마! 네. 근데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이게 한번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네, 소고기 맛있어요. 불쌍하지만 맛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경험이 많으면 좋아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아, 이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슬퍼하겠구나, 힘들어하겠구나, 다 내던지겠구나. 하지만 그것을 받아주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그 주식을 물량을 받아가지고 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사고 위에서 판다는 것은 군중 심리와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거. 대중이 가지 않은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그러죠. 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어떻게 돼요? 꽃이고 뭐 잔디고, 잔디가 그렇게 생명력이 좋다고 하지만 사람을 이기질 못해.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녀봐요. 거기가 그냥 홀랑 닦아져가지고 흙밭이 됩니다. 흙길이 돼요. 근데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꽃도 피고 뭐 풀도 많이 나고 무성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반드시 뭔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바글바글 하잖아.
바글바글해. 근데 여기서 일조를 해주는 게 누구냐면 언론입니다. 언론.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지들이 팔아먹으려 하는 것인지 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얘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스톱판에 앉았는데 타짜는 물주죠. 돈을 들고 있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바람잡이. 아이코 성님 막 그러면서 와 이거 뭐 우리 김 사장님 그냥 장땡이네 막 그러면 그 괜히 설레발 치는 거야 막. 네. 그럼 여기서 그냥 내가 보고 있다가 어이씨 난 6땡인데 장땡이라고 그래서 싹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놈은 장에다가 한 4자 들고 있는 거지. 네, 장사 뭐 그런 거. 네, 4끝짜리. 뭐 이게 바람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때 살아야 될 때를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게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야 돼. 이 시장 자체가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주식판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횡보장에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제 나가자 이거야. 헛소리 다 했으니까. 네. 오, 30분이나 했네. 네. 이제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자 이 얘기죠. 방송 시작. 네. 스타트. 자, 그러면 횡보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수급 당연히 봐야 돼요. 수급. 얘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언론 봐야 돼요.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 봐야 돼. 일각에서는 뉴스를 보지 말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뉴스를 보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찐빵님 어서오세요. 네. 밖에 나가서 5분 동안 손 들고 서 있다 오세요. 늦으면 안 돼. 아, 근데 괜찮아. 아직까지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 자, 뉴스를 안 볼 것이냐, 볼 것이냐. 사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죠. 안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뉴스를 보지 않았다. 내 뉴스를 안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온갖 잡소리한테서 방어막을 딱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막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막 생기게 되면 공포심이 생기죠. 공포심이 생겨요. 시장이 막 밀려 내려가. 그러면 아우 그거 막 큰일 났네. 뉴스가 한 마디 정말 맞았네. 아우 어떡하지? 주식 다 팔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네. 수기님 어서 오세요. 네. 이런 생각 들고 있거든. 뉴스를 딱 안 보면요. 시장이 밀려 내려가든가 말든가, 네, 뉴스를 통해서 공포심을 내가 갖고 있지만 않으면 괜찮잖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된대? 아유,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면 난리가 나는데, 뭐 큰일 났대. 이렇게 뉴스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희망을 막 주고요. 내려갈 때는 공포심을 막 줍니다. 이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갑니다. 아, 신났네요. 대박입니다. 네. 놀라운 행진, 뭐, 신고가 발생, 뭐 등등등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다 당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나, 네, 10만 기도문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용인에 계신 삼성전자 아버지 뭐 해가지고요. 네, 뭐 3만 전자에서 이루어지듯이 10만 전자에서 이루어지길 믿나이다. 뭐 연끌 대출 다 해가지고 그냥 막 코인 하다가 망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삼성전자에 몰아넣고 막 난리가 아니죠.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그 사우스시 컴퍼니라고 외국의 네, 옛날에 남해화학이 아니라 남해기업이라는 남해기업 사우스시 컴퍼니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이제 뉴턴도 투자하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기업이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상투에 딱 들어가니까 이 기업에 투자한 시인들이 모였어. 시인들. 어디 김시인, 이시인 모여봐 해가지고 우리가 남의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를 찬양하는 시를 한번 써보세 해가지고 시를 쫙 쓴 거예요. 남의 기업은 우리에게 뭐 엄청난 행운을 주었고 우리에게 뭐 살아갈 힘을 주었고 뭐 등등등 쫙 뭐 난 너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꽝꽝꽝 해갖고 시인협회 딱 시를 쓰고 나서 며칠 있다가 상투로 빠바방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주식 격언이 있잖아. 주식이 많이 올라서 시인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하게 되면 상투의 징존이라.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뉴스가 아우 좋아요, 너무 신나요, 멋져요, 이건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뉴스를 아예 안 보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봤다,
근데 나 안 보려고 했는데 봤어요. 안 본 눈 사요. 막 그런데 안 본 눈을 아무도 안 팔아. 다 봤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뉴스는 안 보면 일단 좋아요. 근데 보지 않고서는 이게 안 보면 또 단점이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가 있어. 우리가 시황 뉴스를 안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물론 몰라도 됩니다. 네, 그냥 좋은 기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돼요. 나 시장 몰라. 그냥 종목만 볼 거야. 나 이 주식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주식 계속 10년 동안 모아갈 거야. 삼성전자가 빠지든 말든 난 계속 살 거야. 그러면 괜찮아. 괜찮은데 이게 괜히 뉴스를 보는 거야. 뉴스를 봐가지고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나의 마음이 흔들려져. 막 흔들려.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흔들려. 그럼 안 보면 좋은데 봤어. 내가 일단 봐버렸어. 눈이 있기 때문에. 네. 안 본 눈 사요 했는데 아무도 안 팔아.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본 눈이 됐어. 뉴스를 봤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부자오빠님이 지금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아예 난 모르겠다. 난 뉴스고 나발이고 뭐 해석 자체를 못하겠다. 그러면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잖아.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봐. 어저께 그냥 제가 산에 가다가 밥을 먹는데 옆에서 그냥 막 주식 얘기하고 있고 막 근데 어떻게 내가 귀가 있는데 어떻게 난 안 들려 안 보여 막 너 어떻게 그렇게 끼우 그러나? 네. 네 진짜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아깝구만. 네 아무튼 뭐 무슨 FDA 승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들이 무슨 뭐 그거야 완전히 기업 분석가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초보란 이야기지. 네, 초보들이 그게 말이 좀 많아. 왜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걱정되잖아. 안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될 걸 보고 마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딱 그 안에 딱 보니까 그냥 빠밤 하면서 뭐만 봐. 근데 뉴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뭐만 봐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어. 삼성전자를 딱 오늘 샀다 이거야. 샀어. 여기서 샀어. 사면은 여러분들 뭐만 봐요?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보죠? 뉴스 안 봐요?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 다 보잖아. 삼성전자만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가고 다 보잖아.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를 보는데 뭐만 봐? 뭐만 봅니까? 짠짠 짜라라라란 좋은 것만 보잖아요. 좋은 거. 이 주식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만 봅니다. 왜?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길을 걷다가 예쁜 여자가 눈이 마주쳤어. 근데 괜히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잖아. 그거 미친 행동이죠.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 뿐인데 거기서 그냥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나만 좋게, 나한테 좋게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햇볕이 들면 어딘가에는 음지가 있다는 얘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항상 객관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막 그냥 신나게 잘 갈 것 같죠. 막 누구나 다 찬양했어요. 10만 전자 넘어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 봐요. 요 상태에서 누가 산 거야? 다 개인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은 다 갖다 팔았어요. 아니 좋은데 왜 팔았지? 이 생각을 안 한다고. 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문제가 이거야.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집단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좋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게 모여요. 야 삼성전자 샀냐? 야 이거 죽인데 10만원 간대. 야 어디서 보니까 떨어지면 더 사라 얘들아.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떨어지면 더 사야 된대. 난 떨어져 더 살 거야. 야 이거 계속 갈고 가면 무조건 돈 번대. 야 이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냐 너? 경기가 살아나면 대박이래. 그런 얘기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막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술판 벌리고 이제 우리는 부자야. 그러면서 강남의 빌딩을 어디서 살 것인가. 야, 네가 이쪽에 사. 난 이쪽 거 살게. 나는 소박하게 10층짜리만 살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절대 돈 못 벌죠.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안 보면 좋은데 봤어. 봤다 이거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나한텐 좋은 뉴스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온통 좋은 뉴스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의심해야 돼. 근데 반대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라든지 뭐 등등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뉴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들어봅시다. 삼성전자 말고 LG화학 볼게요. LG화학을 여기서 고점이니까 파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 뭐 여기서 외국인도 많이 안 팔았고 기관도 뭐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근데 팔으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목표 주가가 150만 원이에요. 아니 150만 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는데 15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50%나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닥이었다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 네. 3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30만 원 맞죠? 아니야? 3만 원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무려 300%가 올랐어요. 300%가 올랐는데 50%가 더 올라간대. 150만 되면 330만 원이 150만 원이 되면 네, 많이 올라가죠? 3, 5, 15 50 아니지 500% 그죠? 500% 맞잖아. 500% 네, 500%. 그럼 밑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50%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뉴스가요, 현재 가격과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너무 큰 괴리를 제시한다라면 무조건 의심하라.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괴리를 제시하면 무조건 의심하라.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 제가 팔아먹은 자리를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네, 요때가 가격이 2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대 여기 100 얼마대 사가지고 100% 나왔지. 이것도 요때도 70만원대 사가지고 15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것도 100%, 이것도 100%였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사시고, 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바닥에서 돌아서는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매도를 어떻게 했느냐? 나 뉴스 보고 다 매도한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뉴스가 나오냐? 목표 주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얼마? 150만 원인데 200만 원 간다 그래요. 200만 원인데 400만 원 간다 그래요. 너무 크지. 그죠? 너무 크지. 너무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의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심하라. 반드시 조용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다 꼬시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네. 그렇게 좋으면 왜 파냐,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게 좋으면 니들은 도대체 왜 파는데, 400만원짜리 가는 걸 니들은 왜 파는데,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괴리가 크면, 네, 신나게 잘 올라가는 주식에 목표 주가가 세게 나온다. 그러면 의심하라. 이러면 조심하라. 아시겠죠? 또는 이제 뭐 어디서 뭐 오너가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좋아집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었죠. 그냥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 무조건 조심하라.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여기가 지금 85,000원, 9만원인데 목표 주가가 10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목표 주가가 좀 높이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85,000원인가. 그러니까 뭐야, 갈 수 있겠는데? 어이? 갈 수 있겠는데? 생각 들잖아요. 갈 수 있겠네 생각 들잖아. 그럼 이렇게 목표 주가가 얼마 제시되지 않았어. 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몇백 프로씩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까운 목표 주가라면 이건 달성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뉴스는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상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어떤 게 잘 가죠? 대장주들은 그런 게 없는데요. 대장주, 지금 소재, 부품 이런 쪽은요,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소재 부품들은 다른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근데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 다 안 좋지 않아요?
SDI 하나만 지금 잘 가고 있죠? 네. SD 하나만. 네. 요것만 잘 가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좀 들어갔다가 다시 가는 모습인데, 뭐, 그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소재 부품이잖아요. 중소형주 이야기죠. 걔네들은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걔네들 시가총액 잘해봤자 뭐 얼마입니까? 첨부 해봤자 뭐 5억 돼요? 5조 돼요? 5조? 2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뭐 올라온 게 뭐, 고생 충분히 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네.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얘네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소재 부품이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총 지금 6조밖에 안 돼요. 들고 흔들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신성델타는 저도 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한 500%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 사가지고. 몇 프로 나왔지? 요거는 저도 있어요. 지금 500%네요. 495%. 500%지 뭐, 그러니까. 500%인데, 요거는, 이런 것들 보시면은, 5천원 밖에 안 돼요. 대형과 중소형을 잘 보시면,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설명이 들어가면 너무 기니까, 조금, 이제 요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분명히 요건 달라요. 네. 다르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시총에 따라서 뉴스의 방향이라든지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총이 작은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보다도 개인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총이 작아서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대형주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개인들은 뉴스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거 막. 실제로 밑에서 계속 갖고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개인들이 들어왔다. 상한가 2개 먹고 내려가면 무조건 팔지. 사는 사람 그냥 갖고 가서 수익 많이 냈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때 여기 평당가가 얼마니? 하여튼 요 정도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나 보구나. 가격이 얼마니? 3,300원. 3,300원이면 어디쯤입니까? 여기네요, 여기. 여기서 샀네, 여기서. 여기서 샀네,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유료 회원님들이 없었지, 그때. 유료 방송하기 전이니까. 네, 무료 방송 때 말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요때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방치해버리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그냥 방치하잖아요.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때 뭐 무방 들으신 분들은 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시총이 얼마겠어요? 3,000원짜리 2만원 갔으니까 600%면 6분의 1이면은 1,000억이 안 됐잖아. 이런 것들은 개인의 힘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 개인들이 어떻게 끌어당기기 위한 모습, 뭐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갖고 있는 모습하고 중소형주가 갖고 있는 모습하고는 수급에서의 어떤 비율이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1, 2조짜리, 뭐 3, 4조짜리 뭐 이런 것들, 뭐 몇천억짜리 이런 것들은 그런 뉴스를 또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다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아무튼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조금 터무니없어 보인다. 이 정도까지?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일단은 의심하고 보라는 이야기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횡보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삼성전자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하반기엔 좋아진다, 앞으로 뭐 더 좋아진다, 뭐 엊그저께도 나오더만 뭐 개인들이 올라왔다, 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이제부터 돌아선다, 뭐 등등등 다시 9만전자 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 네 보면서 자꾸 매수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네 눈이 피곤해 보여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눈은 괜찮은데요. 네. 요즘에 루테인 먹고 있어서 눈은 좀 덜 피곤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봐주시면 되니까 미남 맞지 뭐. 네. 미남 맞죠? 딱 맞는 말만 하시는 거야.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전부 다 정직해가지고 네, 거짓말들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횡보장에서 시장이 반등을 칠 때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그냥 진짜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횡보장, 지루한 장세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뉴스를 일단은 조심하라. 네, 아시겠어요? 뉴스를 조심해라. 치킨값 이런 거에 너무 저거 연연하지 마세요. 치킨값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내일 크래프톤이 상장하던가요? 네. 내일 크래프톤은 또 한번 볼만 하겠죠. 네. 워낙 뭐 흥행 실패했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내일 뭐 그걸 좀 보고, 또 상황들을 좀 잡아가야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횡보장이 나올 때는 항상 뉴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있죠. 아까 뭐 카카오뱅크는 이제 내일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요건 내일은 조심하자. 이거는 뭐 유료회원님들은 문자를 받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초반에 딱 시작될 때 5만원 마지노선 정해드렸거든요. 5만원 마지노선 정해져서 5만원 깨지 않으면 홀딩 했더니 51,000원에서 딱 치고 올라가죠. 이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지션에서 딱 벗어나지 않으면은 일단 버팁시다, 가지고 갑시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 때 항상 밴드를 조성하라고 했잖아요. 밴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나는 괜찮아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5만원 유지되고 나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6만원 제시를 해드렸죠. 6만원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장중에 계속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었지만, 여기서 중간에 난 그냥 팔을까요? 지금 팔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았죠. 나는 먹고 파는 건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단 1%를 먹어서도 수익이 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뭐 조금 벌어서 잘했어요. 네, 통닭값을 벌었든 뭐 소고기 값을 벌었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벌었잖아. 내가 벌고 팔았는데 누가 뭐라 그럴게요? 네? 뭐라 하셨다고? 욕먹었어요? 벌고 팔았잖아! 그러면 되죠. 성투사가 괜찮댔어! 그러면 성투사 방송 못 보는 거 아니야, 이제? 내일부터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먹고 팔았으면 됐어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먹고 팔았으면 됐어. 내가 보고 내 생각대로 해서 움직였잖아. 그리고 수익이 났잖아. 그럼 잘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그거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 생각대로 해서 수익이 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 수익이 나면, 그러면 다음번에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어쩌다 우연으로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거, 그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돈 한번 줍는 거랑 똑같아요. 네, 지갑 줍는 거랑 똑같습니다. 길 가다가 돈 주실 수 있잖아. 오늘 운 좋았네. 네, 로또 샀는데 뭐 한 5만 원대 당첨될 수 있잖아요. 운이 좋았네.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내가 자, 이쪽으로 걸어가면 지갑을 줍게 될 것이야,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뭐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 팡팡 밑에 있으면 동전이 막 떨어지더라. 그런 것들은 내가 계획하고 들어간 부분이지. 그래서 월미도 디스코 팡팡 밑에서 유후 하면서 이제 동전 주워가는 거, 그런 거는 내가 계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의 어떤 일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돈 주웠어,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대응을 해서 수익이 났어? 오케이,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왜 그거밖에 사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게 신규 종목은 근데 매수하시는 건 별론데, 네, 아무튼 뭐 잘하셨네요. 공모주 받으셨으면 지금 100% 넘었을 거 아닙니까? 적당히 팔아먹고 나오셔도 되죠.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게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들어왔어요. 팍 치고 올라. 야, 이거는 정말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개인들이 막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막 치고 올라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내일은 만약에 주가가 음봉으로 떨어져서 밀린다? 그러면 냅다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그런 거예요. 이 고평가 논란이라는 것도요. 고평가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고평가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광기. 미친 거. 네. 야, 상 간다. 가지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지야. 고평가고 나발이고 가지야. 그거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겁니다. 아마 지분들을 그 정도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걔네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기금이 바보 멍청이 똥개가 아닌 이상은, 물론 바보 멍청이 똥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상 걔네들이 높은 가격에 사겠습니까? 싼 가격에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들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딱 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시총이 37조예요. 가격을 내가 이 주식에 지분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식을 지금 사고 싶을까요?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사고 싶을까요? 떨고 놓고 살라고 하겠죠?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팔기 시작하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것 자체로는 일단은 먹기 시작했다. 이제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다. 개인들에 넘기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만 보여주고 팔아먹는 경우도 많아요. 시총 상위로 올라간 부분도 좀 놀라운 부분이지만 일단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물량이 나오면 파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일도 막 상한가인데요? 그럼 보유하면 되죠. 네. 그럼 보유하면 돼. 터져 나와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파시면 돼요. 물량이 나오면 일단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상한가 갈 줄 알았죠. 27%까지 올라가서. 그렇지만 요만큼 밀려서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 마지막에. 네. 요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20 몇 %대. 훅 떨어져 12%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요 매도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마 개인들이 샀을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네. 그래서 오늘 상황들은요. 털어내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털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량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내일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신규 상장 종목은 저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터지면 거의 90% 정도는 다 빠지더라. 아시죠? 네. 상상 가다가 물량 탁 털리면은 그 다음부터가 지옥이야. 물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관들이 실제로 매수가 들어간 시점 잘 봐봐요. 얘네들 가만히 있다가 쭉 떨어지고 나서 밑에서부터 사기 시작하죠. 이해되세요?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100%예요. 수익률. 팔 수 있으면 나는 무조건 팔지. 내가 기관이면 무조건 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고 나서 사겠죠. 급할 거 없잖아 얘네들. 돈이 있는데 뭐 급해요.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겠다 이 생각하겠죠. 왜 높은 데서 사가지고 지들이 개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지. 갖고 있는 거 일단 팔아서 주가가 떨어질 거 훤히 보이는데 떨어지고 나면 그때 사겠죠.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확률에 근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물론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공모주가 너무 높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만약에 미쳐가지고 주가가 튀어버린다, 올라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공모주 너무 높아서 안 샀는데, 못 샀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상한가로 많이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살려고 한다고. 네. 모르죠, 그거는.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꼭 맞춰야 된다면 맞추지 않겠어요? 내가 비중을 이만큼까지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안 살 거예요. 저라도 지금은 안 살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관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저라도 지금은 안 삽니다. 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내가 맨날 멍충이 똥개 그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지만 걔네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나쁜 놈들, 그럼 나쁜 놈이 아니지.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장을 하고 나면 일단은 약간 출렁거림이 좀 있긴 있을 텐데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일단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내일 한번 보자고요. 네, 내일 낮에 무료 방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낮에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는 일단 무조건 조심하자. 무조건 조심하자. 10개 중에 7, 8개는 무조건 그 시점이 떨어지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뭐 더 올라가면 더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물량 터지면 파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많이 먹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일단은 참고해 드리고요. 이 횡보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두 번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이 정도 빠졌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죠? 방송 처음에 얘기해드렸어요. 수급이 이 정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좀 치고 있는 거고, 눈속임을 자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속임을 자꾸 하고 있다. 눈속임이요. 무슨 눈속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가짜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가짜로 올린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 딱 보시면, 아,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간 건 좋은데 이게 한쪽으로만 몰렸어요. 이상한데요? 자,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의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수급이 매수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요, 이게 타겟팅된 매수인지 아니면 골고루 매수인지, 즉 차익 매수인지 비차익 거래인지를 알아야 돼. 차익 거래나 비차익. 차익은 타겟팅이에요. 특정한 종목군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타겟팅이 된 게지 이제 차익 거래고,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매매라 해가지고 야 대충 다 담아. 네, 이게 바스켓 매매인데 이건 시장을 전체를 사들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라면 요거는 의심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한 업종으로만 몰려 들어갔다. 그래서 매수가 크게 잡혔다. 지수가 그래서 올랐다. 이거는 헛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정한 쪽으로만 가게 되면 한쪽만 부풀게 되거든요. 다른 쪽은 굶고 있는 거예요. 이쪽만 그냥 뭐 쌀밥에 고깃국 막 먹고 야 좋아요 이거 아니지. 네, 특정한 애들만 한두 놈만 이렇게 막 아우 좋아요 이게 아니라 다른 놈은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밀란이 일어납니다. 네,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뭐 홍건적의 난이라든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들은 그냥 막 먹고 막 그냥 노비들 막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 서민들 괴롭히고, 네,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막 그런 거 어떻게 돼? 못 살겠다 홍경래. 네, 그거 나오잖아. 못 살겠다 홍경래. 뭐 그거 그 노래 뭐지? 조선을 아니지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보면, 네, 홍경래 연한 홍건적이 나가는 저기구나. 저기 중국. 네, 녹두장군. 뭐 아이고 뭐 밀란 일어나는 이유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못 살겠다 이거지. 니들만 잘 사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애들만 좋아해가지고 막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을 통해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도 다 헛방이거든요. 열받는 거야. 네. 그 열받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시장이 압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가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얘네들만 특정적으로 예뻐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촌지를 받았거나. 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별로 없죠.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어머님들 이렇게 학부모님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잖아요.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어요. 열어놓으면서 상담을 해요. 우리 아이가요. 뭐 이게 좀 문제고 뭐 이게 뭐 좀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그런 안 좋은 얘기 처음에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서랍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흠 하면서 문을 딱 닫죠. 네, 문을 딱 닫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근데 뭐 그런 것들 있다 하더라도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시죠. 네. 물론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정말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이런 촌지가 너무 많았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우리 아이 학교에 뭐 스승의 이럴 때 문자가 와요. 절대로 선물 보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좀 하긴 하는데 옛날 선생님들 그러지 않았어. 네. 그 끝까지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책상 살고 툭툭 쳐. 봉투 열렸네. 괜히 노래도 부르고. 네. 아, 나 그런 사람들 진짜 선생님 자격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촌지를 주면서 그렇게 우리 애들 해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잘 봐주기도 했어요. 네. 이게 뭔가 촌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죠. 뭔가 의도적인 게 있는 거죠. 의도적인 거. 그게 얘네만 이뻐라 하는 거잖아요. 얘네만 이뻐라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뻐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유는 뭐예요? 너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팔아먹은 이유는 뭐예요?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수급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네? 수급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죠? 횡보장에서는 그래서 수급 니네들이 어디로 갈 건데, 제임스 토마스 니들이 어디로 갈 건데,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료, 뉴스 이런 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도체 그냥 놔둬도 올라가요. 뭐 지금 이재용 뭐 가석방 되고 뭐 나중에 사면 되고 그러면은 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뉴스고 뭐 그런 거 다 어차피 중요해. 뭐 반도체 공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인텔이 인수하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어쨌든 지들은 잘 가게 되어 있잖아요. 회사가 망해버린다라면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요.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박살 나거든요. 추세가 꺾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도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나요? 삼성전자를 이게 눈앞에 잘 안 보인다 생각되시면 월봉 갖다 땡겨보세요. 월봉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연봉 갖다 땡겨보세요. 이게 삼성전자의 연봉입니다. 연봉 차트요. 1년에 한 번씩 찍히는 연봉 차트요. 삼성전자의 추이는 어떨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다 대고서 삼성전자 개같은 주식입니다 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32원짜리야. 32원짜리가 9만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 네. 81년도에 32원이었대요. 계산해봐요. 32원이 96,000원 가면 9만원 생각합시다. 30원이 9만원 가면 10배면 300원. 100배면 3,000원. 1000배면 3만원. 3000배는 3000배. 3000배면 몇 프로죠? 3000배. 3000배면 몇 프로요? 하여튼 뭐 많지. 많아. 네. 3000배면 몇 프로? 10배면 1000%. 100배면 10,000%. 10만 프로냐? 그럼 30만 프로요? 30만 프로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1년도에 내가 100만원, 이때는 100만원어치 못 살 수도 있겠다. 뭐 10만원어치 샀다 했으면 10만원어치 10만원 살 수 있잖아. 네. 10만원어치 삼성전자 샀어. 그러면 배당 다 빼고요. 그럼 몇 배라고? 네. 계산이 안 되네, 이런 씨. 하여튼 네. 많아. 네. 많다고. 네. 그럼 삼성전자를 잘 봐봐요. 추이가 어떻게 돼서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꺾이지 않고 있어. 그럼 삼성전자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뭐가 걱정이죠? 이런 게 걱정인 거야. 이게 연봉이잖아요. 조정을 한번 받으면은 막 이렇게 3년씩 조정 받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 못 견뎌. 못 견뎌. 근데 삼성전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그냥 계속 사시라고. 계속 사세요. 매달 그냥 뭐 딴 거 안 해도 돼.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사세요. 그냥 막. 네.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망할 것 같아서는 이미 진작에 뒤졌어야 돼요. 네. 2017년도에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랄 하다가 이게 꺾일 때 뒤졌어야 돼. 근데 뒤질 일이 없잖아. 네. 안 죽잖아요. 살아있네. 네, 그 다음에 이 얼마 차트가 멋져. 이게 다 지지선 끌고서 올라가는 이런 건 없어요. 네. 어디서 이런 거 보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아도 여러분들 이게 연봉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지. 와, 쥐기네. 샀는데 1년 내내 그냥 그래. 3년 동안 조정이야. 뭐 이렇게 보면 뭐 3년 조정 받은 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네.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 싸이월드는 시대를 잘못 타서 그런 거죠. 네. 싸이월드는 시대를 잘못 타서. 시대를 잘못 타서 그런 겁니다. 그게 처음에 싸이월드 시작할 때 그 싸이월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이사회에 소집해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요. 싸이월드를 하겠습니다. 미니홈피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사회에서. 아니 뭘로 수익 낼 겁니까? 그랬더니 도토리를 팔겠습니다. 뭐요? 도토리요? 막 그 비하인드 알아요? 뭐 도토리를 팔겠다고?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근데 네, 도토리라는 걸 팔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사이버머니잖아요. 네. 그래갖고 맨날 그때부터 이제 도토리 거짓이 생겼죠. 도토리 5개만, 도토리 좀요. 막 그러면서. 네. 시대를 잘못한 거죠. 잘했어. 처음에 시작은 잘했죠. 근데 뭐 다음도 마찬가지죠. 다음도 네이버보다 원래는 앞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네이버한테 밀렸지. 특화된 부분이 뭔가 있어야 돼요. 네. 뭔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좀 시대를 잘못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죠? 도토리 많이 썼는데. 지금 싸이월드 새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하세요. 미니미. 그 항아리 엎어놓은 애들 있잖아. 단발머리하고 이렇게 항아리 엎어놓은 애들. 이렇게 생겼니? 네. 난 그거 정말 보기 싫던데. 막 거기다 보면은 지금 음악도 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플랫폼 자체가 너무 좋게들 나와가지고 좀 거시기 하던데, 아무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신박했죠. 네, 그때는 브라운관 모니터 쓰던 때였는데, 싸이월드 뭐 너 싸이 하냐 1촌, 네 1촌 이런 거,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은 확실히 좀 외롭기는 해요. 네, 외롭긴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요 조금 앞서서 사게 되면 항상 괴로워요. 네, 여기서부터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2019년도. 2018년도에는 우리 유료연님들 같이 산 자리가 여기고요. 네, 2019년도에 샀어요. 이거는 종목 진단이나 이런 데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왜 가다가 조정이 지나가서 이제 갈 자리가 되었다. 그게 이제 이유요, 이유. 여기서부터 샀는데 외로워. 아, 올라가는 척 하더니 다시 떨어졌어요. 이게 2019년도 말에 뭐가 있었어요? 무역 분쟁이 끝났잖아. 무역 분쟁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 풍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죠. 원래대로 추세를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100%도 넘고 수익률 빵빵하고 아직도 뭐 끄떡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냥 앞서서 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뭘 했어요? 괴로운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이거고요. 이때도 아시죠? 액면 분할한다고 그냥 국민주 돼가지고, 네. 여기서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리잖아요. 우리 아들 거 같은 경우는 이게 42,000원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매수 가격이 42,000원대. 그래서 최근에 뭐 좀 더 사고 했는데도 여기서 100%가 딱 넘어가더라고요. 100% 조금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삼성전자도 또 100% 달성했어요. 근데 세 번째지 이번에 보면은 여기서 100% 한 번, 여기서 100% 한 번, 네, 여기서 100% 한 번, 세 번째 달성한 건데 100%는 사실 뭐 하다 보면 그냥 막 나오는 거고, 이 대형주들은 중간에 팔아먹는 것도 사실은 네, 뭐 넌센스예요.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샀으면 수익이 얼만큼 났겠어. 100%, 100%, 100% 해봤자 얼마예요? 30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요. 16,000원짜리가 지금 90,000원이 갔어. 그럼 몇 프로죠? 많잖아, 일단은. 그죠? 뭐 네, 많죠? 많단 말이야. 물론 금액적인 부분 더 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사. 계속 사. 네. 내려가? 계속 사. 계속 사시라고. 너 삼성전자? 나 성투사야. 그러면서 계속 사. 막. 네. 계속 패. 그냥 막. 네. 최영희도 그랬잖아. 최영희도. 너 황소? 나 최영희야. 그러면서 황소 뿔 내리쳐. 그냥 막. 딱. 그럼 깨지잖아. 그잖아. 삼성전자? 사는 거야. 나 주식 그냥 막 사. 그럼 어쨌든 가게 되어 있어. 가게 되어 있다고.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문제는 이걸 못 견디는 거야. 맞아요. 김치냉장고 사야 되고 에어컨도 사야 되고 네.
뭐 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은 급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노후자금 없는 돈, 나에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물려 있어요? 괜찮아. 주식이 횡보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아, 지루해, 짜증나, 버리자. 아, 못 가, 버리자. 저놈 잘 가니까 절로 가자. 갈아타는 거 하지 마. 에? 갈아타는 거 하지 마세요. 뉴스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갈아타는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자꾸 넘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횡보할 때는 가만히 계십시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뭐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내려요. 뭐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계시면 뭐 아이콘 무서워 해골바가지. 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횡보라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내 주가가 내렸어? 그건 그냥 시장 탓이야.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빠지고 움직인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이오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날도 있을 거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찌뿌둥해. 아, 누가 막 나 밤에 엄청 때린 것 같아. 막 그런 날도 있을 거고, 몸이 무거운 날도 있을 거고, 뭐 가벼운 날도 있을 거고, 뭐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안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네. 바이오리듬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아요. 주가의 횡보는 오히려 괜찮아. 이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어. 또는 내려간 다음에 횡보하고 있어. 이거 뭐냐면 이 가격대에서 뭔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횡보에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액션을 취하느냐? 횡보 이후에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될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횡보에서 대응할 때는 항상 뭐래요? 밴드를 정해줘야죠. 이 밴드가 뭐냐면 그 유명한 니콜라스 다비스의 네, 박스 이론이에요. 박스 이론. 이 박스를 그려주면 돼요. 박스. 박스는 맨날 그 길거리에서 술 먹고 덮고 자는 거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에? 길거리 덮고 자는 거는 그거는 완전 생존용이고요. 이거는 매매용 박스. 이 박스를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상자. 네? 일정 범위를 내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냥 천둥이 몰아치든 뭐 그냥 와이프가 와가지고 당신 이거 안 팔면 죽어! 밥 안 줄 거야! 그래도 팔지 마시라고. 그냥 개기세요.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네.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지. 네. 팔으라 그러면 그냥 파세요. 그래갖고 잘못되든 뭐 잘되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외압이 없으면 그런 외압이 없다. 만약에 그냥 야바! 딱 그러면은 알았어 팔게 이렇게 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팔 수 있나? 뭐 못 이기면 팔아야지 뭐. 근데 그런 외압이 없어. 그런 거에 뭐 시달리지 않는다. 나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그런 분들은요. 그냥 계세요. 왔다 갔다 그냥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1차선 신나게 가다 옆차선 딱 보면 어떡해. 잘 가는 것 같죠. 싹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달리던 차선이 또 잘 가. 아이씨 뭐야. 그리고 또 딱 들어가면 이쪽 차선이 또 잘 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고 남의 거가 더 좋아 보이고 내 거는 계속 거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내 거잖아. 이건 내 거잖아요. 근데 막 보고 있다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막 찰나에 있는 거를 홀랑 팔을 구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꼭대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져.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가나요? 그래서 그런 거죠. 참아야 한다고. 사리를 만드십시오. 사리. 오늘도 한두 개 만들어야지.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어차피 3,000포인트인데 뭐 나쁘게 뭐 있어요. 지가 밀려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뭐 3, 4%,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괜찮아. 시장이 나쁘지 않잖아요.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내가 큰 조정을 받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다면 그냥 계세요. 주가가 올라갈 때 다 회복시켜 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 합니다. 이런 큰 상승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당장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소형주로 포트를 짜놓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자, 시장이 일단은 상승을 해버렸어. 여기서 만약에 3,300, 3,500까지 갔다. 생각해 봐봐요. 못 갈 것 같아요? 가야지. 왜 못 가요? 3,500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기는 여기서 꺾일까요? 더 좋아져야 돼요. 왜? 경기가 아직 정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은요, S자 곡선을 그린다고 했죠. S자 곡선. 올라가다가 정점에 찍고 쇠퇴하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 공식은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더라. 아시죠? 이 공식은 바뀐 적이 없더라. 왜? 돈이 많아서 망했다는 얘기랑 똑같다니까? 돈이 많아서. 집안에 곳간에 쌀이 그득한데 밥을 굶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뭐 너무너무 건강한데 내일 아침에 죽어버렸어. 말이 안 되잖아. 네, 뭔가 징조가 있어요. 뭔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잘생겼어. 근데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다른가? 네, 아시겠죠? 사이클을 보란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이게 끝이냐? 아니죠. 시장은 어떻게 해요?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 그리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가는 뭐예요? 선행지수가 있어요. 주가 선행지수. 경기보다 앞서서 움직입니다. 야, 경기 좋아진대. 올라가자.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정점이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지금 경기가 정점이면 시장도 정점일 수 있어요. 근데 경기가 정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지. 아니면 뭐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을까? 그건 나도 모르지. 네. 어디까지 왔는지 나도 몰라. 그거는 뭐 물어봐야 알겠지만 아직 양적 완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테이퍼링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금리 올렸어요? 안 올렸잖아요. 뭐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자영업자들 막 만세 부르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살기 좋아요? 없잖아. 다 살기 어렵지. 네. 그럼 아직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 주가가 비슷하겠죠. 뭐 이렇게 되면. 그쵸?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졌지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납니다. 한 6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네.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 요 정도. 네. 그림을 한번 뭐 그냥 뭐 대충 한번 그려보세요. 요 정도. 그럼 아직 남아있다고. 증시가 고점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경제가 고점을 찍어야 돼. 고점을 찍는 그 포인트는 뭐냐? 금리 인상이 그래도 2회 이상은 나와줘야죠. 금리 인상 2번 이상은 해줘야죠. 적어도 3번은 해줘야죠. 네. 왜? 금리를 3번이나 올렸다는 것은 경기가 너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나와줘야죠. 그러면 증시가 쭈삣 금리를 3번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심하자는 얘기 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시장에 돈은 막 넘쳐나요.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고용지표 좋아지고 있어요. 실업자 줄어들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지. 그죠? 내가 문제인 거야. 1일날부터 30일이 월급날인데 1일날부터 월급 안 나온다고? 아, 월급날 언제 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어쨌든 30일은 오게 돼있지. 내가 문제인 거야. 월급은 아무리 나오자마자 스쳐가는 그런 인연이라고 하지만 네, 이게 문제인 거지. 왜 1일부터 30일날 받는 월급을 벌써부터 그냥 쪼르고 있냔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아시죠? 아직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가지 마십시오. 잘 오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거기 기다렸다가 샷 한번 내리세요. 네, 곧 끝나니까. 거기 그냥 서 있어요. 앉지 말고. 서서 기다리세요. 그 옆에. 아, 이거
조금만 더 옆에. 네네, 거기 서 계세요. 거기서 샷다운 내려오니까 문 닫고 가세요, 이따가. 늦게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깍! 이게 좋네. 깍! 라이브 처음 왔어요? 끼우! 뭐, 다음엔 끼우도 나오겠는데, 이거?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샷다운 거기 옆에 계세요. 네. 저기 우리 심순아님 옆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것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또 차이가 없습니다. 네. 회사는 경기가 좋아도 망할 수가 있죠. 네. 회사는 경기가 좋아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나빠도 잘 나갈 수가 있고 경기가 좋아도 잘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타고 있느냐죠. 트렌드를 뭘로 맞추고 있느냐. 여기 부분이라서 주변의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거지 또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힘들어요. 옆에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사 안 돼가지고 다 난립니다. 신장기업 얼마 전에 피자집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네, 사실 지금 같을 때 피자집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다 배달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장사하고 살지 잘 안 돼. 그냥 가게집 갖고 있는 분들 고깃집 식당 이런 데 다 안 돼. 네, 다 안 됩니다. 그게 더 망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LIC 그냥 장사하는데 망해 접어버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버텨야죠. 그죠? 증시가 횡보하고 있어. LIC 집어칠 거예요? 에이, 나 다시 주식 안 해, 이씨. 그러면 어디 가서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전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직 멀은 거예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올해가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백신도 좀 맞고 이제 백신 예약 지금 시작했잖아요. 백신도 맞고 그러다 보면 금방 좋아져요. 어느 틈엔가 좋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좋아져요. 이게 우리가 2007년도에 이때 주식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2007년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끼지 못한 사이에 그냥 경기가 실제로는 이게 2003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이때 움직인 게 누구예요? 해운주들 움직였죠. 해운주. 지금 HMM 이런 것도 움직이죠. 지금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 네, 이런 것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징조가 다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먼저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 경기가 끝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미쳐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물어봤을 때, 와,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다고. 증시만 올라간 거예요. 증시만 올라갔는데 이때도 증시 올라갔지. 그래서 조정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때도 높았다 생각했어요. 1400 가니까 신나는데 너무 엄청난데 이때도 그랬어요. 그럼 또 올라가.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죠. 1인 1펀드. 그게 2007년도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펀드 팔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거지만, 네. 다 징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지. 주식은 이제 시작했는걸? 네. 이제 시작했는걸? 이때도 엄청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습니다. 그것도 조정도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 올랐어요. 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활량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셔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한 요 정도 와 있을라나요? 이 정도도 안 왔겠지. 요 밑에 정도. 어느 정도, 요쯤 와 있을까요? 네. 그 정도 와 있을란가?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전성기를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 대단한 장세를 만나지 않았거든. 큰 장세 이거 지금 우리가 많이 엄청나게 장신이 상승한 것 같죠? 엄청 올라간 것 같죠? 이거 뭐예요? 회복이야, 회복. 뭐에 대한 주가 하락을 회복한 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올라온 거 뭐 있어?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거 올랐어요? 이거 올랐다고. 이거 올랐다고요.
왜 여기서부터 치는 거지? 왜 지하실부터 그냥 꼭대기가 치는겨? 올라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뭔 상투를 논하고, 뭔 경기 고점을 논하고, 아직 멀었다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횡보장에서 뭐 여러분들 뭐 하실 게 없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놓으세요. 그냥 뭐 아유 미칠 것 같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살이 만드는 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막 나가시고 H에 딱 덮어놓고 그냥 놀다 오세요. 그러면 된다니까. 휴가철인가 뭐 휴가 가셔도 되고 막 노세요. 밖에 못 나가면 그냥 주무시고 뭐 안 봐도 돼요. 가만히 있자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뉴스 안 보면 좋지만 봤다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거. 수급 꼭 보시고 얘네들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보이냐? 그래도 괜찮아.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면 다 여러분들한테 복된 일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 내일이 월급날인데 장이 횡보가 들어가면 아마 목요일까지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갈 것 같은데 내일 월급 종목을 드릴까요? 목요일날 저녁에 드릴까요? 이거 지금 내가 약간 고민이에요. 내일 사게 되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매매가 잘 안 된다거나 종목이 별로 없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이면은 그래도 이 변동성 상황이 좀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드릴까 목요일날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내일은 낮 방송이에요. 13시 30분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안 되고 목요일날 드리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목요일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횡보할 때 사는 게 나을까? 한번 이거는 제가 내일 고민을 좀 해보고요. 네, 고민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종목은 내일이거나 아니면은 목요일날 저녁, 네, 양일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목요일날 저녁에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목요일날 저녁에 드리면 주말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거는 내가 정해가지고요. 네, 만약에 내일 낮에 월급 종목 무엇인가라고 뜨면은 아 오늘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 안 뜨고 그냥 장중방송에서 헛소리나 씨부리 되고 있으면은 아 오늘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방송과 무료 방송은 사실 퀄리티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유료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위주로 제가 까고 들어가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종목을 못 가잖아요. 종목을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려드리죠. 제가 만약에 유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료 회원이시라도 무료 방송 꼭 들으셔야 돼. 그래서 같이 짬뽕을 시켜서 믹스를 시켜버리면 아주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 낮에 내일 낮에 있습니다. 내일 낮에 13시 30분에 네, 무료 방송이 또 진행되니까 이때 오셔서 또 저하고 헛소리를 가볍게 즐기시면 되겠고요. 아마 네, 제가 지금 오늘 곰곰이 생각했는데 목요일날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목요일날 제가 공개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당장 오늘도 사실은 매수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내일도 매수할 게 없으면 굳이 네, 무리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중요한 것만 잊지 마십시오. 네, 월급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뭐 종목이야 뭐 아무 때나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 수급 가만히 있자는 거죠. 네, 가만히 손가락 다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닭발 아니지 이거 뭐지 이거 돼지 족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고생하셨고요. 녹방은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 네.